도시화와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 등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전통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해 매년 재단법인 보아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18일 대명동 보아원 회관에서 제62회 보아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광재 재단법인 보아원 이사장을 비롯해 조국내 보아회 보아회장, 수상자와 수상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또 곽대웅 국회의원과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 경상북도 김재광 보건건강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등 각급 기관 단체장들도 참여해 62번째를 맞은 보아상 시상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조국내 보아회 보아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조철재 감사의 경과보고, 대상인 보아상 시상, 효행상, 열행상, 선행상 시상에 이어 내빈들의 축사, 수상자를 대표한 답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영예의 대상인 보아상은 보아상 시상 이래 최초로 해외 이주 여성인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거주하는 보티 미디엔 씨가 수상자로 선정돼 특별한 시상식이 됐습니다. 보티 미디엔 씨는 국제 결혼을 통해 2006년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며느리로 예쁜 두 자녀를 키우며 과수농사와 고령의 시부모님을 1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병수발과 간병을 하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보아상을 비롯해 효행상 14명, 열행상 2명, 선행상 10명 총 27명이 영예를 안았으며 관내에서는 달서구 월곡로 황옥녀 씨가 효행상에, 달성군 육아업 김태린 씨가 선행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광재 보아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리 도의를 앙양하기 위해 보아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은 수상자를 발굴 시상하고 널리 알려 사회 교화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보아원은 1956년 대구 경북 효행사업의 선구자인 고 성당 조용호 선생의 뜻으로 설립돼 1958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매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해까지 178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축구축제 달서 아이리그가 13일 월배 축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리그 축구대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초등부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중등부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대회 참여는 초등학교 1, 2학년부 8팀, 3, 4학년부 13팀, 5, 6학년부는 9팀, 중등부가 10팀 등 총 40개 팀, 500여 명의 선수가 리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회는 2013년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에 선정, 달서구와 달서구 체육회가 지금까지 7년간 꾸준히 개최하며 대표적인 달서구 청소년 축구대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올해부터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팀이 아이리그에 참여해 체육활동을 통해 학교생활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리그의 I는 무한, 상상, 감동의 영문 첫 번째 이니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한의 가능성과 꿈, 감동을 전하는 축구리그를 의미합니다. 저희 아이리그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달서구청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7년 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 유일한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축구대회입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및 학교 폭력 예방은 물론 축구 클럽 활성화와 축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지난 17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서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맞이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곽대웅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자원봉사자, 장애인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본 행사에 앞서 성서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이어서 성서 장애인 재활복지센터로 이동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안전교육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표창장 수여, 감사패 수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이 끝나고 어울림 한마당 노래자랑 행사도 가졌습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로 1972년부터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해 민간 행사로 추진해 오다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됐으며 1991년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제58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호텔 인터블고 대구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총회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김숙희 본사 명예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각 광역시도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본사 자문위원회 회기를 선두로 15개 지사의 회기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과 개회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955년 2월 4일 본사 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회 결성을 시작으로 1988년 명칭을 변경하고 본사에는 국무총리 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15개 지사에는 시도지사 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하며 각 지사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사회 지도층 여성들의 봉사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구호활동과 사회복지활동, 국제구호활동 등 적십자 이념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여성봉사특별위원회 총회는 1961년 본사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한자리에 모여 전년도 활동 평가와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본관 7층에 전국 최초의 임신 여성 공무원 전용 공간인 맘케어 오피스를 16일 개소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민선 7기 신인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밝힌 대구형 출산 육아 인사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임신 여성 공무원만을 위한 업무 휴식 공간입니다. 대구시에 근무하는 출산 예정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총 70제곱미터 규모로 4개의 독립 공간과 2개의 열린 공간으로 각종 업무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임산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여직원 간담회를 통해 반영된 내외부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또 육아 선배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로 채워나가므로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본관 오피스의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별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맹곡 미래빌 2단지는 입주민 주거 복지 활성화 일환으로 14일 명곡 미래빌 2단지 202동 공원 앞에서 함께하는 신통방통
체험놀이와 마당놀이전이 100여 명의 어르신과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주거복지 활성화 일환으로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명곡 미래빌 2단지 202동 공원 앞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예술공연 행사를 가져 입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신유랑 놀이전에서 전통제기 만들기와 번화 돌리기, 매듭공예, 투어놀이 등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좀처럼 할 수 없는 전통놀이를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요 주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화 행사를 개최해 주신 문화위원회에 감사드리고 또 이걸 갖다가 도와주신 주택관리공단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가셨다 하고 또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또 재밌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주최했는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가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어졌는데 내년에도 또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문화에 소외된 주민들이 좀 더 문화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꿈꾸는 시티어터 퓨전 마당놀이인 최진사댁 셋째 딸 신랑 찾기 마당놀이가 펼쳐져 친숙한 노래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와 춤, 노래, 음악, 연주의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시종일관 들썩임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연으로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올해 저희 첫 공연을 여기 명곡 미래빌에서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게 봐줘서 저희도 즐거웠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관리사무소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공연과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대구 명곡 미래빌 2단지는 1032세대로 주민들을 위한 예술 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나무 갤러리 초대전 농미전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소나무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농미전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그림과 조각, 도예, 미나 사진 등 여러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미회 회원전입니다. 단체를 만든 지는 15년이 되었고 전시는 2007년부터 해마다 회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주로 타 지역 동문들이 많으며 예술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응원하며 벌써 11회의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또한 10명의 작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예년보다 더 깊이 있는 작품으로 전시 주제인 내 향기 멀리 퍼져라처럼 예술의 감동을 멀리 전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나무 갤러리 1, 2층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4월 16일 볼리동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22개 동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보다 나은 마을로 키워갈 수 있도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분야 전문 강사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주민자치 사업에 의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펼치며 각 분인별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15일 농공읍 달성군 새마을회관에서 헌호 집중수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자원 사업으로 매년 달성군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로 9개 읍면 헌옷 8.15톤을 수거하여 판매했으며 이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쓸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회에서는 헌옷 모으기,
휴경지 경작, 폐비닐 수거 등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랑의 맞바구니 운동 등 이웃 간의 사랑나는 운동을 펼쳐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2018년도 대구시 새마을회 평가 1등 등 전국 중앙회 및 지자체 연말 평가에서도 수상을 이어나가고 있어 타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비주거 지역인 비슬산 등산로에 재난 또는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구급 등을 위한 위치 정보를 표시한 국가 지정 번호판 23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3월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해 비슬산의 창구 군락지, 주요 등산로, 조망점에 국가 지정 번호판의 표기 위치를 정했으며 위성 측량을 통하여 비슬산 등산로와 전망대에 국가 지정 번호판 23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소방, 경찰, 산림 등에서 공동활동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위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슬산을 찾는 관광객과 국민의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비주거 지역의 위치 정보 안내를 위해 산악 수변 지역 등을 파악해 연차적으로 국가 지정 번호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형형색색 자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후 1시부터 국채 보상로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아시아 최대의 거리 퍼레이드와 거리 예술제, 아트마켓, 푸드트럭, 어린이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 도시인 국채 보상로에서 펼쳐지는 2019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은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축제 브랜드 로고를 개발했으며 해외 퍼레이드 참가팀 수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의 면모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구시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의 원형 모티프를 활용하여 축제 로고 및 캐릭터 개발도 완료하여 대구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유인이었습니다.